서울의 밤,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김수진은 손에 쥔 편지를 꽉 쥐었다. 젖은 종이가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서 찢어질 듯 위태로웠다. 이건 내 전부야. 그녀는 속삭였지만 바람은 그녀의 말을 삼켜버렸다. 수진은 24세, 짧은 갈색 머리와 강렬한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지만 그 눈빛 뒤에는 숨기고 싶은 상처가 있었다. 그녀는 대학 졸업 후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며 독립적인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재혼은 그녀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새 어머니, 한지원은 45세의 세련된 여성이었다. 지원은 늘 수진을 딸지라 부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차가웠다. 수진의 아버지, 김태현은 50세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는 아내를 잃은 후 10년 동안 홀로 수진을 키웠다. 수진은 아버지와 깊은 유대감을 나누었지만 그가 지원과 재혼하면서 그 유대는 점점 멀어졌다. 지원은 완벽한 가정을 꿈꾸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완벽함은 수진에게 숨막히는 감옥 같았다. 그날 밤, 수진은 자신의 비밀을 담은 편지를 아버지 책상에 놓아두었다. 그 편지는 그녀가 10대 시절부터 숨겨왔던 진실이었다. 그녀는 여성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고백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편지는 사라졌다. 지원이 그것을 발견하고 찢어버린 것이다. 이런 건 우리 가정에 필요 없어. 지원은 차갑게 말했다. 수진은 분노와 절망 속에서 방황했다. 그녀는 박민경을 떠올렸다. 민경은 28세,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말투를 가진 여성이었다. 민경은 수진이 일하는 출판사에서 만난 디자이너였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서로에게 끌렸다. 민경의 긴 검은 머리와 깊은 눈빛은 수진에게 안전한 피난처 같았다. 하지만 민경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수진은 민경에게 전화했다. 민경아, 나 이제 어쩌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경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수진아, 우리 같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너무 앞서가면 우린 둘 다 다칠지도 몰라. 민경의 말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 망설임이 있었다. 수진은 민경의 망설임이 그녀 자신의 두려움과 닮았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민경과 함께한 순간들을 떠올렸다. 한강변에서 나눈 대화, 민경이 디자인한 책 표지를 보며 웃던 순간들, 그리고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던 기억. 그 모든 것이 수진에게는 진실이었다. 그러나 지원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를 짓눌렀다. 지원은 수진의 커밍아웃 편지를 찢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수진에게 정상적인 삶을 강요했다.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지원은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날카롭게 말했다. 아버지는 침묵했고 수진은 그 침묵이 칼처럼 느껴졌다. 수진은 집을 나와 민경의 아파트로 향했다. 민경은 수진을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수진아, 내가 이렇게까지 나서면 우리 둘 다 위험해질지도 몰라. 민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은 민경의 손을 잡았다. 민경아, 난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 널 사랑해. 이건 내 진심이야. 민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수진을 끌어안았지만 그 품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그 밤, 수진은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지원이 그녀의 편지를 지웠더라도 그녀의 마음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민경의 아파트에서 눈을 떴다. 민경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고른 숨소리는 수진에게 잠시나마 평화를 주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지원의 차가운 말이 메아리쳤다.
수지는 민경의 작은 아파트에서 그녀의 일상을 엿보았다. 책상 위에는 민경이 디자인한 책 표지 스케치들이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화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수지는 민경의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그녀를 더 사랑하게 만든다고 느꼈다. 하지만 민경이 깨어났을 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다. 수진아, 어젯밤에 내가 한 말 진심이야? 민경이 물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난 널 사랑해. 그리고 이걸 숨기고 싶지 않아. 민경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널 사랑해.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절대 이해 못할 거야. 그리고 사회도. 민경의 말은 수진에게 현실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한국 사회에서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낙인과 싸워야 했다. 수진은 민경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잖아.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자. 민경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떨리고 있었다. 수진아, 넌 너무 용감해. 난 아직 그만큼 용기가 없어. 수진은 민경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녀를 다그치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민경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날 오후 수진은 출판사로 돌아갔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원고가 쌓여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출판사 동료인 이지은, 30세의 밝은 성격의 여성은 수진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지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지은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수진아, 너 정말 용감하다. 나도. 사실 비슷한 고민을 했었어. 이지은의 말은 수진에게 뜻밖의 위로였다. 그녀는 이지은이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지은은 수진에게 작은 LGBT 커뮤니티 모임을 소개했다. 여기 가보면 너 같은 사람들이 많아. 거기서 위로받을 수 있을 거야. 수진은 망설였지만 결국 그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다. 모임은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열렸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울었다. 수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했다. 저는 여성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걸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다. 그 순간 수지는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다시 지원의 그림자에 짓눌렸다. 집에 들어서자 지원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아,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알아. 지원은 차갑게 말했다. 너 같은 행동은 우리 가정을 망칠 거야. 수지는 분노가 치밀었다. 가정. 당신이 내 편지를 찢은 게 가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원은 눈썹을 치켜세우며 말했다. 너 같은 애 때문에 태현 씨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알아? 수지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항상 그녀를 사랑했지만 지원의 말에 점점 더 침묵했다. 수지는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었지만 지원은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지는 민경에게 전화했다. 민경아,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지원이 내 모든 걸 지우려 해. 민경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수진아, 나도 너랑 같이 싸우고 싶어. 하지만 나도 두려워. 수지는 민경의 두려움이 자신과 다르지 않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더 큰 용기를 내야 했다. 며칠 후, 수지는 아버지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찾았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늦게 돌아왔고 지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다. 아빠, 나랑 얘기 좀 해요. 태현은 피곤한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수진아?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있었다. 수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아빠, 나 여자를 사랑해요. 그리고 그걸 숨기고 싶지 않아요. 태현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지는 그의 침묵이 두려웠다. 마침내 태현이 입을 열었다. 수진아, 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 그의 말은 수진에게 상처였다. 아버지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다.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아빠, 나도 알아요. 세상이 쉽지 않다는 거, 하지만 내가 나로 살지 못하면 그게 더 힘들어요. 태현은 고개를 숙였다. 지원이 너 때문에 힘들어해. 그녀는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어해. 수지는 분노가 치밀었다. 가정. 그게 나를 지우는 거라면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그 대화는 아무 결론 없이 끝났다. 수지는 집을 나와 다시 민경에게로 갔다. 민경은 수진을 보자마자 끌어안았다. 수진아, 괜찮아.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지원 때문인지 아니면 아빠가 정말 날 받아들일 수 없는 건지 모르겠어. 민경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수진아, 나도 두려워. 하지만 널 보면서 나도 용기를 내고 싶어. 민경의 말은 수진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며칠 후, 수진은 LGBT 커뮤니티 모임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 최윤서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윤서는 35세,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며 살고 있었다. 윤서는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가족이 널 이해하지 못해도 너 자신을 사랑해야 해. 그게 시작이야. 윤서의 말은 수진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민경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두려움을 나누었다. 민경은 점점 더 수진의 용기에 감화되었고 자신의 가정에도 솔직해지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원은 여전히 수진을 압박했다. 어느 날 지원은 수진의 방에 들어와 그녀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수진과 민경의 사랑이 담긴 메모들이 있었다. 지원은 그것을 읽고 수진을 비난했다. 너 때문에 태현 씨가 망가질 거야. 이런 더러운 감정은 버려.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지원에게 소리쳤다. 당신이 내 감정을 더럽다고 해도 이건 내 진심이에요. 당신이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그날 밤, 수진은 민경과 함께 한강변으로 갔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강물을 바라보았다. 민경이 말했다. 수진아, 나 너랑 같이 이겨내고 싶어. 우리 같이 싸우자. 수진은 민경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시선이 사라진 듯했다. 수진과 민경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하지만 지원의 간섭은 계속되었다. 지원은 수진의 아버지에게 수진의 문제를 계속 강조하며 그녀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현은 점점 더 갈등에 휩싸였다. 그는 수진을 사랑했지만 지원의 말에 흔들렸다. 어느 날 그는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지원이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 내가 좀 더 평범하게 살면 안 될까? 수진은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아빠, 나를 평범하게 만들면 내가 나로 있을 수 없어요. 아빠는 내가 행복하길 원한다고 했잖아요. 태현은 고개를 숙였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수진은 더 이상 집에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민경과 함께 작은 아파트를 빌려 독립하기로 결심했다. 민경은 망설였지만 수진의 결심에 동의했다. 수진아, 우리 같이 새 시작을 해보자. 두 사람은 홍대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그곳은 작고 낡았지만 그들에게는 자유의 공간이었다. 수진은 민경과 함께 집을 꾸미며 웃었다.
여기가 우리 세상이야. 민경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지원은 수진이 집을 나간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수진의 아버지에게 수진이 가정을 버렸다고 비난하며 수진을 다시 데려오라고 압박했다. 태연은 수진에게 전화해 말했다. 수진아, 집으로 돌아와. 지원이 많이 화났어.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 나 이제 내 삶을 살 거예요. 아빠가 날 사랑한다면 날 이해해줘요. 태연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다. 한편 민경도 자신의 가정과 마주할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민경의 부모님은 보수적인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다. 민경은 수진의 용기에 힘입어 부모님께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히기로 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예상대로 혹독했다. 민경의 어머니는 그녀를 비난하며 집에서 나오라고 소리쳤다. 민경은 상처받았지만 수진의 곁에서 위로를 찾았다. 수진아, 나 부모님께 버림받았어. 수진은 민경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민경아, 내가 너의 가족이야. 우리가 서로의 가족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꾸려갔다. 그들은 함께 요리하고 영화를 보고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수진은 출판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고 민경은 자신의 디자인을 더 발전시켰다. 하지만 지원은 여전히 그들의 삶을 방해하려 했다. 그녀는 수진의 직장에 전화해 수진이 문제 있는 사람지라고 험담을 퍼뜨렸다. 수진의 상사는 그녀를 불러 경고했다. 수진 씨, 개인적인 문제는 회사에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수진은 분노와 좌절 속에서 민경에게 말했다. 민경아, 지원이 날 그냥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민경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포기하지 않을게. 우리 같이 이겨내자. 수진과 민경의 새 삶은 쉽지 않았다. 직장에서의 압박과 사회의 시선은 그들을 계속 괴롭혔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냈다. 수진은 민경의 디자인을 보고 감탄하며 말했다. 민경아, 너 정말 대단해. 내 작품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야. 민경은 수진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밤늦게까지 작업했고 수진은 그녀 곁에서 커피를 내리며 응원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한편 수진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 그녀는 태현에게 편지를 썼다. 아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나도 아빠를 사랑해요. 그녀는 그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며 기도했다. 며칠 후 태현은 수진을 찾아왔다. 그는 수진의 아파트 앞에 서서 말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널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아빠, 고마워요. 하지만 지원은 여전히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태현에게 수진과 연락하지 말라고 강요했다. 태현은 갈등 속에서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지원이 많이 화났어. 조금만 시간을 줘. 수진은 아버지의 말에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경과 함께 LGBT 커뮤니티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들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힘을 얻었다. 어느 날 수진은 출판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받았다. 그것은 LGBT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다. 수진은 그 프로젝트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았다. 민경은 책의 표지 디자인을 맡았고 두 사람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지원은 수진의 활동을 알게 되자 더욱 격분했다. 그녀는 수진에게 전화해 소리쳤다.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가졌어. 당장 그만둬. 수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지원 씨, 당신이 내 삶을 망칠 순 없어요.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에요.
수진의 단호한 태도는 지원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지원은 더 이상 수진을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수진과 민경은 책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그 책은 출간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특히 젊은 LGBT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편지를 보내왔다. 수진은 그 편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민경아, 우리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어. 민경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진아, 이게 우리 사랑의 힘이야.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이었다. 책의 성공은 수진과 민경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다. 그들은 전국을 다니며 책에 대한 강연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갔다. 하지만 지원은 여전히 수진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현에게 수진과 완전히 연을 끊으라고 압박했다. 태현은 갈등 속에서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나 지원과 함께 살아야 해. 미안해. 수진은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의 선택을 존중했다. 아빠, 나 항상 아빠 사랑해요. 언제든지 저를 찾아와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민경의 품에 안겼다. 민경은 수진을 위로하며 말했다. 수진아, 우린 서로가 있잖아. 그리고 우리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아.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가족이 혈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수진과 민경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기로 했다. 그들은 최윤서와 함께 작업을 시작했고 많은 LGBT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그들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다큐멘터리는 그들의 사랑과 투쟁을 담아냈고 사회의 편견에 맞서는 메시지를 전했다. 다큐멘터리 제작 중 수진은 우연히 지원과 마주쳤다. 지원은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수진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원에게 말했다. 지원 씨, 당신이 내 편지를 지웠어도 내 사랑은 지울 수 없었어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살아요.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 순간 수진은 완전히 자유로워졌음을 느꼈다. 다큐멘터리는 완성되었고 서울의 한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수진과 민경은 무대 위에 서서 관객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날 밤 수진과 민경은 한강변에 앉아 서로의 손을 잡았다. 민경이 말했다. 수진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어?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린 사랑으로 이겨낸 거야? 다큐멘터리의 성공은 수진과 민경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수진은 출판사에서 승진했고 민경은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그들의 삶은 점점 더 안정되었다. 어느 날 수진은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태현은 편지에 이렇게 썼다. 수진아,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던 게 후회돼. 지원과는 이제 같이 살지 않아. 내가 행복한 모습이 내가 원하던 전부야. 수진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전화해 말했다. 아빠, 나도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태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수진아, 고마워. 내가 자랑스러워. 수진과 민경은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그곳에는 그들의 친구들, LGBT 커뮤니티 구성원들, 그리고 태현이 함께였다. 태현은 민경을 처음 만나고 어색하게 웃었지만 곧 그녀와 자연스럽게 대화했다. 민경은 태현에게 말했다. 수진이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저희가 서로를 지킬게요. 태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민경 씨, 수진이를 잘 부탁해요.
파티가 끝난 후 수진과 민경은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진이 말했다. 민경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민경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수진아, 이게 우리가 만든 기적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사랑은 사회의 편견과 가족의 오해를 넘어섰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실을 지켰고 그 진실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내 편지를 지웠던 그 밤이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그녀는 민경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